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4살 여아를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들이 형량이 무겁다며 재판부에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6일 오후 6시 25분쯤 의정부시 금호동의 한 창고에서 59살 B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정부 중앙생활권 2구역 재개발 공사가 수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먼지가 수시로 날리고 통학길마저 위험한 상황입니다. 의정부 정부도서관은 7월부터 8월까지 2달 동안 임시 휴관합니다. 의정부시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4살 여아를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들이 재판부에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4부는 어린이집 인솔교사와 담임교사, 운전기사 등 3명이 양형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과실이 매우 중해 원심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 4살 여아를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인솔교사는 금고 1년 6월을, 담임교사와 운전기사는 금고 1년, 어린이집 원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6일 오후 6시 25분쯤 의정부시 금호동의 한 창고에서 59살 B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동네에 살며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로 술을 마시며 과거 이야기를 하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이도 한참 어린 B씨가 무시하는 말을 해서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앞에 축구장 16개 크기의 공사장이 있다면 어떨까요? 통학로 환경은 엉망이고 공사장 먼지로 아이들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들이 공사장 옆 보도에 서서 신호를 기다립니다.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도로일 정도로 좁습니다. 너덜너덜한 공사장 천막이 길을 따라 이어지고 재개발로 주민들이 떠난 빈집 앞에는 쓰레기가 잔뜩 쌓였습니다. 좁은 골목에는 불법 주차 차량이 줄지어 있어 큰 차량이 지날 경우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의 등굣길 모습입니다. 전교생 258명인 이 학교는 의정부 중앙생활권 2구역 재개발 공사로 수개월째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이 앞쪽에는 오전부터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사장은 약 13만 제곱미터 규모로 학교 앞에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축구장 16개 크기입니다. 공사장을 돌아 학교를 다니는 길은 그야말로 엉망이지만 안전요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공사장 앞에서 기웃거리는 아이들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친구가 이쪽에서 돌을 구했다 그래가지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부모들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조금 컸으니까 혼자 보낼까 했는데 이제 공사를 하니까 못 보내겠어요. 솔직히 불안해서. 공사장 먼지도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는 급식실까지 먼지가 들어와 조리대를 닦은 지 40분 만에 다시 먼지가 쌓였습니다. 피해가 계속되자 지난 4월 학부모와 교사 등 총 143명 서명이 담긴 민원 2건이 의정부시에 접수됐습니다. 시는 재개발 사업자 측과 해당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다고 답했습니다. 안전요원 배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긴 했었거든요. 살수 작업이나 이런 부분도 매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해당 공사는 현재 철거가 95% 완료됐고 오는 8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후 건축 자재를 실은 대형 화물차 등이 학교 주변을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내년 상반기에는 해당 공사 구간 바로 옆에서 또 다른 재개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대로 된 대책 없이 말뿐인 상황에서 아이들 안전은 무방비 상태에 놓였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사업 허가는 다른 시도에서 받고 경기도에 비밀 사업장을 마련해 축산 폐기물을 처리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2일부터 보름간 축산물 폐기물 운반업체와 재활용업체에 대한 수사를 벌여 9개 업체에서 1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충북과 경북 등지에서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은 뒤 부천과 인천에 비밀 사업장을 차려놓고 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11건은 형사 입건하고 3건은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검역을 한층 강화했는데요. 그런데 시중에는 수입 금지 국가의 축산물 가공식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보따리상으로 불리는 밀수업자들이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여온 겁니다. 최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수입식품 도매업소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들이닥칩니다. 한글로 된 박스를 열자 미검역 밀수식품이 나옵니다. 보따리상들한테 구입을 하셔가지고 입다가 그다음에 가게들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직접 하시는 분들이 직접 갖다 주거나 그러지 우리는 그냥 이제 오는 사람들 중에 이거 박스 이제 비행기에서 박스 그대로 포장돼서 오더라고요. 정식 수입식품을 취급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보따리상 등을 통해 공급받은 미검역 밀수식품을 소매상에 판 겁니다. 일주일가량 되는 짧은 기간 특별 수사를 벌였는데 수입식품 판매업소 100개소 중 20개소에서 돼지고기 소시지 등 무려 150여 종의 밀수식품이 적발됐습니다. 중국 등 수입 금지 국가 식품도 버젓이 들어왔습니다. 돈육 소세지나 돈육 덮밥 같은 것, 즉 유전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들이 이번에 적발이 됐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이번에 압수한 식품입니다.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싶으실 텐데요. 현재 우리나라 양돈 농가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런 식품을 사서 먹고 잔반을 돼지에게 줄 경우 바이러스가 옮겨갈 수 있는 겁니다. 경기도는 중국 등에서 들여온 불법 휴대 축산물이나 한글로 된 표시 기준이 전혀 없는 불법 육가공 수입식품 등을 제보할 경우 공익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상시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런 밀수식품은 한글 표기가 없어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하니 구매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인 버스 노선 입찰제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24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버스 운송조합과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버스 노선 입찰제 운영 방식과 문제점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김경협, 정성호, 표창원 등 29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인 버스 노선 입찰제는 공공이 노선을 소유하고 경쟁 방식을 통해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을 버스업체에 위임하는 준공영제 방식입니다. 경기도의 1분기 자동차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 증가한 3,753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자동차와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들은 7월 1일까지 은행과 우체국, 스마트폰 앱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또 2분기 자동차세를 7월 1일까지 선납하면 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 정보도서관은 7월부터 8월까지 2달 동안 임시 휴관합니다. 의정부시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공사로 도서관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임시 휴관에 대한 시민들의 양해를 부탁했습니다.
청정 연료로 알려진 동두천 LNG 발전소가 사실은 초미세먼지 집중 배출원이었다는 사실, 저희 뉴스에서 한 차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동두천시와 발전소 사업자 모두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민들에겐 안타깝다라고만 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나라는 지난 1월 동두천 LNG 발전소의 유해성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경기연구원 조사 결과 LNG 발전소가 운영 중인 동두천 광암동이 수도권 초미세먼지 집중 배출 지역 15곳 중 한 곳으로 꼽힌 겁니다. 지난 2016년 동두천 광암동에서 배출된 초미세먼지는 57톤. 광암동보다 인구가 200배 이상 많고 면적은 3배 가까이 좁은 서울시 강북구에서 배출된 양과 비슷한 양입니다. 주로 그 LNG 복합 발전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초미세먼지가 많다는 거죠? 예, 초미세먼지하고 질소산화물. 질소산화물도 나중에 가면 상당 부분이 그냥 그 미세먼지로 바뀌어요. 또한 청정 연료인 천연가스만을 사용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발전소 사업자 측의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5년여 만에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발전소라고 해서 아주 그냥 클린에어가 나오는 건 아니고 대기 중에 공기가 연료하고 타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 들어갔던 더러웠던 공기 정도가 나와요. 막연하게 이제 걱정과 불안 속에서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수치로 보여지는 거는 것도 처음이죠. 보도 이후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전소의 유해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네, 처음에는 뭐 그런 게 전혀 없다고 했는데 화력발전소에 미세먼지가 발생이 된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화력발전소에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동두천시는 경기연구원 자료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발전소가 가동되기 시작한 지난 2015년 발전소 주변에서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를 측정했지만 환경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질소 산화물 농도의 최근 수치 역시 기준치보다 한참 밑돌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LNG 발전소라고 해도 오염물질이 아예 안 나올 수는 없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그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 잘해서 지역 주민이 진짜 피해가 있는지 보고 거기에 대한 또 대책이나 이런 걸 건의를 드려야 되겠죠.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배신감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보상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발전소 사업자 역시 환경 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애초에 발전소에서 오염물질이 안 나온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의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골든볼의 주인공 이강인 선수에 대한 관심이 특히 더 높은데요. 슛돌이로 이름이 알려진 이강인 선수는 초등학교 시절을 인천에서 보내면서 축구를 배웠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이강인 선수를 가르쳤던 김혜룡 감독을 김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결승전. 페널티킥을 이강인 선수가 성공하자 전국은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입니다. 제가 이강인 선수가 활약할 때마다 제 심장이 뛸 정도로 공감됐고요. 진짜 행복했어요. 그냥. 골든볼을 받으며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한 이강인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축구 스타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통해 슛돌이로 이름을 알린 이강인은 스페인으로 가기 전 11살까지 인천에 살며 축구를 배웠습니다. 8년 전 이강인 선수를 가르친 김혜룡 감독은 첫 만남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참 똘똘하다, 이제 그런 느낌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참 이게 살도 많이 찌고 그래서 야, 천상 아이구나. 빛바랜 사진 속 강인의 모습을 볼 때면 축구 천재에 대한 기억이 새록새록 피어납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월등한 기술은 물론 축구에 대한 열정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축구에 대한 머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센스도 있고 그래서 이 아이는 뭔가 좀 다르겠구나. 다른 선수하고 좀 차별화되어 있구나. 첫째는 하려고 하는 열정이 되게 강했고요. 비록 6개월이라는 짧은 만남이었지만 자신이 가르친 기술을 선보일 때면 보람을 넘어 벅찬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일반적인 마루수의 턴하고 좀 달라요. 이렇게 스피드를 죽이지 않는 마루수의 턴을 하는데 강인이는 그걸 기억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마루수의 턴을 가르쳤는데 그 기술이 2번 나오더라고요. 이강인 선수를 배출한 축구 클럽은 선수나 학부모 모두 자부심으로 가득합니다.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다닌 걸 듣고 나서 저도 이강인 선수 플레이도 보면서 저도 그 이강인 선수처럼 막 투지 있게 하고 싶었고 되게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도 되고 싶어요. 이강인 선수가 아무래도 기량이 이제 출중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쪽에서 배운 것도 기본기 뭐 이런 기술 그런 게 잘 가르쳐 주실 거라 생각해서 그런 것도 선택에 어느 정도 많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10년 전 축구 선수가 되겠다며 고국을 떠난 11살 소년. 이제는 세계적인 스타가 돼 인천의 상징이 됐습니다. 지금 만족하지 말고 더 큰 대선수가 돼서 선생님한테 왔으면 좋겠다. 하여튼 이강인 화이팅!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2000년 6월 15일 남북 공동선언을 기점으로 14선언과 지난해 4.27 선언, 9.19 평양 선언 등 4번의 남북 간의 큰 합의가 있었는데요. 경기도가 평화광장에서 6.15의 정신을 기념하는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화강상불 소리향의 홀로 아리랑. 의정부 경기 평화광장이 콘서트장으로 변신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19주년을 맞은 오늘 경기 평화광장에서는 한반도 화합을 염원하는 선율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6천여 명의 도민들. 평화와 통일에 대한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파주 옆에 있는 고향에서 살고 있기도 하고 워낙에 북한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평화광장에 와서 이렇게 많은 가수분들도 뵙고 이렇게 아리랑도 듣고 하면서 더 통일에 대한 그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아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콘서트에는 린덴바움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코요테, 현숙, 자전거 탄 풍경, 윤도현 밴드와 같이 인기 가수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이날 공연 전에는 통일 음식을 맛보고 남한말, 북한말 맞추기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평화 홍보관이 마련됐습니다. 합의의 정신을 그러니까 남북 간이 한반도에서 평화 체제를 유지하고 그 평화 기반 위에 번영해 나가자라고 하는 이런 기본 정신, 이 기본 정신을 시민들과 같이 조금이라도 같이 즐겁게 시민들과 같이 그 정신을 즐겁게 나누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는 9월에는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DMZ 평화 페스티벌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경기주TV 김태희입니다. 양주시가 인구 53만 명을 목표로 경기 북부 광역 거점 도시를 추진합니다. 시는 이를 위해 2035 양주 도시기본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계획안에는 기존 도시 공간 구조를 바꿔 주요 발전축으로 설정해 2035년까지 인구를 53만 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시는 앞서 감동시민계획단을 구성해 계획 초기부터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시 관계자는 내년 8월 최종 승인을 목표로 시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기틀을 다져 경기 북부 광역거점 도시로 발돋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출근길에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흐리고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으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유독 비 소식이 많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은 실내 활동 위주로 계획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지수입니다. 비가 왔다 그쳤다를 반복하는 만큼 세차는 미루시는 게 좋겠고 야외 운동도 어렵겠습니다. 습도가 높아 불쾌지수도 높겠는데요. 서로 다정한 말투로 말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